건강한 내적 성장 시간 트레이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자 오민숙입니다. 반갑습니다. 화면을 켜기 어려우신 분들은 사진으로 바꾸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의 책 리더의 용기 김경래 강사님의 그 세 번째 시간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리더님들과 함께 리더의 용기 나눔을 할 이기제큐티브 리뷰 디렉터 김영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시간이 정말 빠르죠. 네, 정말 이 강의를 맡으니까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난주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제 19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대담한 리더십을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취약성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 취약성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수치심이 이제 생길 수 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그 수치심을 해독할 수 있는 게 이제 진정한 공감이고 그 공감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사업을 떠나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집중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97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그 수치심 회복 탄력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수치심을 느끼더라도 내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이 수치심 회복 탄력성이 있으면은 극복을 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수치심을 겪기 전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회복 탄력성 부분은 뒤에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도 나오지만 이걸 다루고 있는 책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회복 탄력성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원동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자, 그래서 19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공감은 관계와 신뢰로 구축된 문화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이고 위험을 감수하며 진정한 대화를 위해서 취약성을 드러내는 팀에게도 필수적인 구성 요소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공감은 동조나 어떤 조언, 그리고 걱정, 이런 것들과는 구별을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감이 뭔지를 이제부터 살펴볼 거예요. 자, 203페이지 보면요. 어떤 문제가 뒷부분에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은 상황을 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더 낫게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연결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취하고 어떤 경험 자체와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험과 관련된 그 감정, 진짜 오롯이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을 같이 연결해서 느끼는 게 진정한 공감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205페이지 넘어가시면 위쪽에 누군가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황을 개선하라고 애쓰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조언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공감은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아니다. 공감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대담한 선택인 거예요. 뭔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감정을 오롯이 느끼고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게 이제 공감인 거죠. 그래서 상대의 기분이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 경쟁하듯 불을 밝히는 게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공감이라는 건 우리가 경험을 해야지만 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경험을 하면 아무래도 그 공감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상황들과 부딪히잖아요.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공감 능력이 되게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사업도 더 쉬워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정말 많은 걸 이제 겪었겠죠. 선생님을 할 때는 겪지 않아도 될 것들을 이 일을 하면서 바깥 세상에 나와 보니까 정말 많이 겪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는 공감 능력이 정말 많이 향상됐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심이나 이런 것들이 저 또한 너무 즐거워졌거든요.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7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이제 공감 능력을 그럼 어떻게 키워야 되냐. 그 5가지 기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타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 207페이지 위쪽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 한 4줄 정도 보면요. 공감에 대한 가장 잘못된 오해 중 하나는 우리가 자신의 렌즈를 벗고 타인의 렌즈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인데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타인의 관점을 진실로 인정하며 존중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괜찮아요.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저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이게 이제 공감이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그 감정,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 있었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정말 공감해. 정말 이해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진짜 공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해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오로지 그 상황의 감정을 느끼고 나의 감정과 연결하는 거. 그게 이제 공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행인 건, 이 공감 능력은 배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타고나면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타고나지 못했다. 근데 어릴 때 배웠다. 그나마도 감사한데 어릴 때도 못 배웠다. 이제 유산단을 시작하고 배워야 된다. 그럼 좀 이렇게 많이 고군분투하면서 배워 나가야 된다. 하지만 반드시 배워야 되는 능력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면 주변에 사람이 되게 많아요. 사람이 되게 많고 제가 한 가지 뭐 예를 들자면 진짜 공감이라고 느꼈던 게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제 덤덤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뭐 위로도 해주시고 힘내라고도 해주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들리잖아요. 그리고 위안도 되지 않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랬어. 힘을 내야지. 네가 힘을 내야지. 너도 엄마잖아. 너도 두 딸이 엄마잖아. 그러니까 네가 힘을 내야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위안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가 새벽에, 상중에 이제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그 친구도 이제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래야, 지금 네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나는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된다. 나도 그러한 시간을 보냈었고 지금 이 새벽 시간에 아무도 없는 이 새벽 시간에 나는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다. 너도 이 시간이 너무 힘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쓰인다.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공감해주는 그거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공감이다라는 게 뒤돌아서니까 이제 알겠는 거죠. 그리고 한 분은 또 그 노래를 얘기해 줬어요. 노래를 저한테 보내주신 분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노래의 그 가사말이 거기서 사람이 위안을 받더만요. 그전에는 뭐 맨날 뭐 이별 얘기나 들어서 왔지 그런 노래 가사말이 오롯이 나의 어떤 감정을 다 이렇게 드러낸 가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감해준다는 느낌에 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소라의, 아니, 또 딴 얘기 한다 졌고, 이소라의 그 제목은 모르겠는데 그런 노래가 있어요. 세상은 다 그대로인데 어, 나의 상황만 바뀌어 있네.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무튼. 예.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또 되게 위안을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공감은 어떤 상황을 해결해주는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오롯이 그 사람의 감정을 느껴주는 거. 그게 진짜 공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러면 또 오늘 못 끝내요. 자, 210페이지 이제 넘어가 보면 또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그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이제 사실을 전달하는 거. 이것도 공감 향상 기법 중에 하나인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전달하려면요. 일단 내 감정부터 잘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언어에 우리가 능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쭉쭉쭉 넘어가 보면 이제 214페이지에 뭐 공감 향상 기법 다섯 번째 마음 챙김도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공감 향상하는 기법들도 있지만은 반대로 조직의 소통을 방해하는 여섯 가지 장벽에 대한 얘기도 215페이지부터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216페이지 제일 아래쪽 한번 볼게요. 우리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잘 모르는 사람과 공감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무조건 그 사람한테 집중하고 관심을 유지하고 연결된 관계를 유지하고 무언가를 내가 해답을 잘 못해준다. 공감을 잘 못해주지 않을까? 뭔가 잘못 말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그 사람에 대한 걸 이제 듣고 경청이죠. 그러니까 경청과 어떤 끄덕임, 그거부터가 공감의 시작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19페이지 넘어가면요. 제일 아래쪽에 동조와 공감의 차이가 나와 있어요. 공감 향상 기법을 봤다고 하면 이제 공감을 어떻게 하면 놓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동조하는 것과 공감하는 것을 잘 구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220페이지 다섯째 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공감은 누군가와 함께 느끼는 기분이고 동조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동조, 뭐 동정 이게 공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2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이런 거죠. 공감하는 대답이 뭐 압니다. 압니다. 저도 겪어봤어요. 압니다. 당신 기분을 이해합니다. 이게 이제 공감이라고 한다면 동조하는 대답은 이제 동정이 들어가는 거죠. 진짜 안 됐다. 정말 딱하다. 이건 공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동조. 그래서 이거를 언어를 잘 구별해서 쓰셔야지 자칫하다가는 그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그것도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공감을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그 23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이제 이 수치심, 회복 탄력성의 4요소가, 4가지 요소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32페이지 보면 수치심을 인식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요인을 알아내고, 그리고 비판적으로 자각하라.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힘들어하는 모습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33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보면요. 우리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용기를 발휘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걸 듣고 연민을 보인다면 우리는 수치심을 이제 끝낼 수 있는 거야. 수치심을 오히려 드러내고 그 침묵을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묵이 끝낼 수 있다. 그래서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수치심은 오히려 입을 닫고 있을 때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심은 오히려 내가 수치스러움 입을 닫고 있으면은 오히려 그게 이제 더 수치심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얘기를 하는 게 그 수치심을 죽일 수 있는, 잘라낼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우리가 수치심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감에 대한 부분 238페이지 넘어가면 최고의 조직 문화를 만드는 특별한 힘이 나오거든요. 이게 결론은 뭐냐면요. 개인적인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불편한 대화를 꺼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팀원들에게 리더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용기, 이러한 것들이 최고의 조직 문화를 만드는 특별한 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39페이지 아래쪽을 꼭 한번 읽어보실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취약성을 인정하는 일에 필요성을 다루며부터 쭉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리듬 한번 꼭 읽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취약성을 인정하는 게 대담한 리더십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라 사실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54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H&M 아시죠? H&M. 우리 옷 브랜드 있잖아요. 그 옷 브랜드가 매출이 되게 저조했다가 굉장히 높은 매출을 기록한 어떤 성공 사례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H&M 회사에서 선택했던 방법도 결국은 불편한 얘기를 주저하지 않고 꺼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직원들 사이에서, 회의에서도. 그랬더니 오히려 그게 이제 어떤 학습의 과정이 된 거예요. 불편한 얘기를 꺼내는 순간은 불편하지만 그러면서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그게 실패가 아니라 어떤 학습 과정으로 인식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오히려 그런 불편한 얘기를 덮어두는 게 실패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25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취약함을 더욱 솔직히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결과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어떤 그런 교훈으로 삼았다. 그리고 실패의 두려움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자 우리는 학습과 실적에서 경쟁사들을 앞서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함을 드러내고 불편함도 드러내고 그런 용기를 가졌을 때 오히려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중복돼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요 챕터는 쭉 넘어가서요. 이제 파트 2 한번 볼게요. 벌써 반이나 지났어. 자, 파트 2 보면요.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챕터 파트에서 대담한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취약성을 인정하는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는 가치관, 가치관을 가지라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어떤 힘든 상황에서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다시 일어서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예, 그 얘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면 264페이지 위쪽에 나와 있죠. 우리를 경기장 입구까지 인도하는 것은 대체로 가치관이다. 경기장에서 비틀거리거나 특히 흙먼지와 땀과 피로 뒤범벅된 채 엎드려 쓰러질 때 우리에게 경기장에 들어섰던 이유를 되살려주려면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가운데 부분에 보면 명확한 가치관은 어두운 하늘의 북극성처럼 대담한 리더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로 나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가치관이라는 건 우리가 존재와 믿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으면서 그럼 이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그 기술 세 가지가 3단계 기술이 나와 있는데요. 265페이지 첫 번째 1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가치관에 따라 살고 싶으면 먼저 가치관에 적절한 이름을 지어라라고 했는데 266페이지, 267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치 목록이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한 번쯤 생각 안 해본 게 없고
뭐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딱 두 가지를 정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막 쭉 읽다가 다 좋은 얘기잖아요. 사실 다 필요한 거고. 근데 저는 처음 진짜 그냥 망설임 없이 정했던 게 가족이었어요. 가족. 가족이라는 가치관, 그리고 부였어요. 부. 그리고 뭐 성장, 진정성까지 저는 네 가지 정도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두 가지로 추려진 게 가족하고 부였거든요. 예. 가족은 뭐 앞뒤 볼 것도 없이 뭐 따져볼 것도 없이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1순위인 거죠. 가족은 저에게서는 그 가치관으로 가져갈 때. 그리고 두 번째 부는요. 제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어떤 꿈이나 목표나 여러 가지 방향성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저는 부예요. 제가 가져가는 그런 어떤 것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하나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을 제가 이루려면, 어, 헤쳐나가려면 부라는 가치가 전제 조건이 되지 않으면 저는 나머지 어떤 가치들을 가져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족과 부로 이제 가치관을 썼는데, 니들 꼭 요거, 오늘 저녁에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해보시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69페이지 보면 한두 가지 가치관을 선택하라. 그죠? 가치관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믿음이고 당신이 어둠에서 길을 찾도록 도와주고 당신에게 목적 의식을 더해주는 믿음이라는 거죠. 뭔가 캄캄해졌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이런 가치관을 정립해 놓지 않으면 흔들리고 주저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 부, 내가 가져간 이 가치관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정확한 가치관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0페이지 보면요. 그리고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행동으로 반드시 옮겨가라고 해요. 네. 가치관을 정립해놓고 실천하지 않으면 막 그냥 허튼 소리,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쭉쭉쭉쭉 넘어가서 자, 275페이지 3단계가 나오죠. 공감과 자기 연민. 그래서 277페이지 보면 대담한 리더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대답을 알지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이게 바로 공감인 거죠. 네,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보면 가치관을 잘 알고 가치관을 행동에 옮기려는 우리의 노력을 지원하는 한두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자기 연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이 자기 연민이 뭐냐면 어쨌든 우리 자신의 가치관을 우선시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산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유산화도 이거 조금 이제 가치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유산화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이 유산의 가치를 잘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거절도 하고 조금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정확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 유산에 대한 가치도 정확하게 가져갔을 때 지인들도 상대방들도 언젠가는 그 가치를 알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파트너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했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은 리더님 스스로 유산의 가치를 얼마만큼 지금 가져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진짜 좋아하면 안 돼요.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좋아하면 안 되지만은 제가 만약에 저 조인성 되게 좋아하거든요. 조인성 좋아하는데 조인성에 대한 가치가 좀 엄청 커요, 저는. 그러면은 주변에 제 지인들도 덩달아 조인성을 좀 가치 있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조인성을 하찮게 보면 그들도 조인성을 하찮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님들 어떤 가치관을 우선시하고 유산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가치가 얼마만큼인지도 꼭 정립을 한번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대일 미팅도 마찬가지죠. 이대일 미팅. 갑자기 호일러 법칙이 나오는데 이대일 미팅도 우리가 하다 보면 스폰서님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제가 소개한 분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스폰서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가 먼저 따뜻하게 좀 예우를 하고 막 이렇게 스폰서님이 이렇게 사업 설명하실 때 경청을 하면서 메모를 하면서 막 이러고 있으면은 그 나온 CG도 덩달아 경청하고 덩달아 뭔가 되게 이렇게 집중해서 듣거든요. 근데 우리가 앉아서 막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든지 뭐 전화를 받으러 나간다든지 그럼 C도 똑같이 스폰서님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치, 우선시하는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280페이지 넘어가면요. 이 가치관을 유지하고 정립하는 거는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그 10가지 신호가 나와 있는데 다 말씀은 안 드리고 282페이지 보시면 3번 경청하고 질문하며 상대가 그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드백을 할 때요. 소통을 하는 목적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드백은 반드시 살아가면서도 필요하고 우리 일 안에서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리더십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홈미팅이나 이런 데서 리더십 강의를 할 때 자꾸 이제 가르치게 되잖아요. 근데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하지 않고 상대가 잘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그 옆 페이지 283페이지 보면요. 잘못을 지적한다고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실수를 수집하는 것보다 조직원이 일을 적절히 처리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뭔가 지적을 한다거나 피드백이랍시고 지적을 한다는 건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순간 참아요. 입을 닫아. 그냥 말을 아껴요. 예, 그러다가 뭔가 그 조직원이 파트너님이 뭔가 이렇게 잘했을 때 리더님이 잘했을 때 그거를 오히려 칭찬해 드리는 게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필요한 얘기죠. 우리 일에서. 그리고 28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비난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우리가 피드백 그러면 뭔가 사람들이 긴장을 해요. 뭔가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 봐. 뭔가 내가 수치스러운 상황을 맞이할까 봐 긴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피드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나와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피드백은 항상 이렇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드백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감하고, 저도 그랬었잖아요. 리더님 진짜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근데 저는 이럴 때는 이렇게 했더니 괜찮더라고요. 그게 피드백인 거죠. 리더님 그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 그러면 안 되죠. 이건 피드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 그런 얘기가 너무 필요한 얘기더라고요. 자, 그리고 284페이지 8번에 보면 상대의 실패를 탓하며 비판하지 않고 그 노력에 진실로 감사한다. 상대가 잘한 점을 칭찬할 기회를 일부러라도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사람이 좋은 점을 찾는 습관을 가지면 진짜 좋은 점만 보이거든요. 근데 어떤 거든 뭔가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비판을 내려놓으시고 상대가 뭐 하나라도 그래도 잘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일부러라도 찾는 거예요. 저는 막 그래요. 어떤 분이 헬스팩을 잘 드시고 계세요. 그랬더니 감기 걸렸을 때만 드신대요. 약인 줄 아셨나 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 아니 그렇게 드시면 안 돼. 옛날 같으면 있을 거야. 하루에 2포가 정량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드셔야 돼요라고 가르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도 어떻게 컨디션 안 좋을 때 비타민 미네랄 드셔야 되는 걸 알고 챙겨 드셨네요. 너무 잘하셨어요. 라고 꾹꾹 누르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파트너 리더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 잘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칭찬을 하는 게 이제 피드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보면요. 좋은 피드백을 주는 게 이제 일종의 능력이다라고 하면서, 피드백이 어떻게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피드백을 받아서 생산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피드백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최고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피드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287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피드백을 받을 때 도움이 되는 전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이제 용기였잖아요. 용기와 신앙이거든요. 이 사람 두 가지 가치는. 그래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용기라는 가치관을 굳게 지키고 싶을 때 어떤 말이라도 나는 대담하게 경청할 거야. 이게 나의 용기의 가치관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피드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상한 피드백이 왔더라도 이제는 피드백을 듣는 입장인 거예요. 피드백을 듣는 입장에서도 내가 그 가치관을 지키고 있으면은 난 들을 거야. 대담하게 들을 거야. 이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피드백을 들을 때도 내가 가치관을 지켜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부스터 씨육백을 잠깐 먹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컨디션이 조금 이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연말부터 계속 이제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부스터 씨육백을 따뜻하게 이렇게 한 잔 다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몸살 기운, 체온차를 갔는데 몸살 기운이나 이런 게 싹 가라앉아요. 근데 이번에 좀 독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3잔째 마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좋아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목소리도? 자, 그래서 288페이지 넘어가면요. 거북한 말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사람이 완벽할 순 없어요. 완벽할 순 없습니다. 김윤영 리더님 하트 감사합니다. 완벽할 순 없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가치관을 정립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거북한 말에 내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 하지만 이 피드백은 내가 최고 수준에 이르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야. 라는 내 가치관을 정립하고 피드백을 듣는 거예요. 그 피드백이 나를 흔들진 않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피드백을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제가 10년 사업을 하면서 피드백을 엄청나게 들을 것이잖아요. 소비자분들한테도 듣고, 파트너분들한테도 듣고, 우리 스폰서님한테도 듣고, 또 우리 형제 다인 리더님들한테도 듣고 다 듣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마음을 열고 듣는 거예요. 그럼 제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래, 다 가정이야. 나는 성공할 거고, 이 안에서 부를 가져가려면 이 모든 게 내가 성공하기 위한 가정이야. 라고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드백이 하나 이상은 무조건 저한테 도움되는 피드백이거든요. 그렇게 내 가치관을 정립하고 듣는 입장에서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28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가족, 핵심 가치가 가족이라는 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은 피드백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느냐는 질문에 내 행동을 조카 딸이 지켜보고 결혼을 안 했나 봐요. 조카 딸이 지켜보고 본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동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가족이 제 핵심 가치였잖아요. 그러면 뭐 피드백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딸이 없으시면 어떡하지? 딸은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을 딱 내가 머리에 새겨버리잖아요. 행동거지가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피드백을 들을 때도 그냥 다 나한테 피해가 되고 살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딸은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래서 저 첫째가 살이 쪘나?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나누고 싶었고요. 자, 그리고 293페이지. 그래서 가치관을 알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팀원 간에 진짜 신뢰를 구축하고 관계를 구축하려면요. 서로의 가치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딴 방향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미팅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분의 가치는 건강인데 계속 돈 얘기만 하면 안 들어요. 근데 이분의 가치는 돈인데 내가 계속 건강 얘기만 해요. 무릎이 안 아프다면서. 그럼 또 공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특히 팀원 간의 어떤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치관을 나눠 본 적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대화 속에서 그냥 캐치만 했지. 근데 그런 건 해요. MBTI 같이 공유하는 거랑 그리고 겨울 간식, 여러분 그 리더님들 겨울 간식 테스트 해보셨어요? 어, 겨울 간식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겨울 간식 테스트를 해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귤이었거든요. 진짜 똑같아요. 진짜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간식 테스트 지금 나오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그 파트너 리더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팀원들 앉아서 한번 1박 F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이해할 수 있는 계기. 그래서 저희 팀에서 하는데 군밤이었나? 군밤이라는 간식이 나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다 인스타에 릴스를 잘 올리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인스타에 릴스 잘 올리시는 분들이 다 군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재밌고 팀원 간에 좀 끈끈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295페이지 위쪽에 보면 우리는 상대의 가치관을 알 때까지 그를 완전히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의 핵심 가치, 나의 가치관을 정립하시고 그리고 팀원 간에 그런 가치관을 공유하시면은 정말 상대를 더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뭔가 취약성을 드러내고 수치심이 나왔더라도 그런 것들을 공감하면서 우리가 같이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00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300페이지. 넘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어떤 그 긍정적 의도의 추정이란 가치관이 있어요. 가치관 중에서 긍정적 의도의 추정이란 가치관이 있었는데, 이 가치관은 많은 조직이 채택하는 그런 보편적인 가치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도와 언어, 행동을 최대한 너그럽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302페이지에
조직원들이 정말 진실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가치관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대담한 리더는 조직원들이 최선을 다한다는 전제하에 일하지만 에고와 갑옷, 부족한 능력과 씨름하는 리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직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가는 게 그 긍정적 의도의 가치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일을 하다 보면 왜 리더님은 집중하지 못해요? 이런 피드백 노노. 리더님, 이거 왜 안 하셨어요? 이런 피드백 노노라는 거지. 리더님, 도대체 집에 몇 시에 들어가신 거예요? 몇 시에 나오시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사람이 집중하는 시간에 따라서 성장의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리더님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고,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성장의 속도가 다를 뿐이다. 그래서 리더님이 집중을 하지 않으시니까 지금 성장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성장을 늦게 하고 계신 거예요. 노노. 동기부여 흔히 낳는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집중하는 시간에 따라서 성장의 속도가 다르다는 걸 오히려 인정시키는 그러한 것이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거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전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사업하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시간이 얼 좀 맞다, 그죠? 자, 그래서 그 305페이지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힘들게 분투할 것이고, 실패도 피할 수 없다. 어둠도 있을 것입니다. 터널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행동하고 노력할 방향을 인도하는 가치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있으면은 그 깜깜한 터널 속에서도 우리가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대담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결국은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모든 일을 진행하면 그 일이 분명해진다. 그리고 나의 가치관 정립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정립됐을 때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발전시켜 나갔을 때 그 일이 명확해지고 진행이 잘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파트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저에게는 드디어 리더님들에게는 아쉽게도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에는 대담하게 신뢰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너무나 중요한 회복 탄력성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을 주는 그 회복 탄력성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함께 하실게요. 일주일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해주신 김경래 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1월의 책 리더의 용기 마지막 강의가 준비되었으니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늘 응원하며 오늘의 진행자 오미숙이었습니다. 줌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꿈 꾸시고 내일은 행복한 현실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